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26일 다스베이다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의 일갈에 용역평론가, 촉법평론가, 민주당 현역 의원들 등의 풀반응을 보는 것이 웃기는 건 유시민 작가는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재단을 그만두고서 작정하고서 한 비판이 그것도 무지하게 편집된 것이 방송된 것인데 그 정도의 아주 난리를 친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유시민 작가가 시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대변해 비평을 했더니 모깃대가 왱왱거린다. 김광민 변호사는 은퇴 조폭의 재건축 훈수 한마디에 잭나이프 등 꼬마들이 단체로 투정 부리는 총극. 이어 41년 전 26세 유시민이 쓴 항소의 유서는 지금도 시대의 명문으로 꼽힌다. 41년 후 지금의 촉법들은 펜 대신 잭나이프를 들고 있다. 김빙상홍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말을 할 줄 안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다 싶다. 특히 요사이 턱도 아닌 것들이 유시민, 김어준 까대는 꼴을 보자니 그런 생각이 든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유명 페북러 도미닉 경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말싸움을 해야지. 왜 닥쳐라 늙었다.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민주적이지 못한 거. 싸움은 권하고 타협은 말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일지라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윤석열이 현직일 때 침팬지로 묘사했던 유시민을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다고. 자, 그런데 정작 이들이 상대해야 하는 건 유시민뿐만 아니라 유시민 등 뒤에 민주시민들이라는 거지요. IT 전문가인 박지훈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시민의 그제, 답의 발언들에 반박하는 일이 유시민 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유시민이 그제 한 사람으로만 보이면 그를 상대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그 시점부터 이미 패배하기 시작하게 된다. 유시민의 비평을 상대하려면 유시민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자체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유시민의 어깨 너머에 있는 지지자들이 왜 유시민과 생각을 함께하는지 그것부터 파악하고 덤벼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유시민만큼의 공감력을 갖추고 수많은 시민들의 생각을 읽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유시민과 싸울 생각도 할 리 없겠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노 유발에까지 이르게 하는 젠프의 X글이 나오는데 여기에만 매몰될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 완수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 정치 페북러 빅조이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난리난 진영을 수습할 유일한 방법, 우리에겐 철회할 지지조차 없다. 대통령에게 가장 슬픈 일은 더 이상 본인의 선거가 없다는 일이다. 그래서 지지를 철회한다는 말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말이다. 우리는 지지를 보냈고 보내고 있고 그것으로 된 것이다. 나도 이재명 보증인인데 보증인은 끝까지 가는 것뿐인데 뭘 자꾸 실망을 전파하려 해. 문득 대통령이 변했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결론은 모르겠다다. 대통령에게 이동영 뉴 스타일의 지지도 있는 거고 김어준 방식의 지지도 있는 거고 유시민 태석학 스타일의 지지도 있는 것이다. 꼭 김어준 편을 들어주어야 된다는 법도 없는 것이다. 어차피 내란 세력과의 싸움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조건이고 지금까지 이재명과 함께 잘 넘어왔다. 이제 검찰과의 마지막 결전이 남았다. 이것을 앞두고 진영이 매우 혼란스러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거지. 걔들이 가만히 당하고 있을 애들이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아사리판 만들려고 기를 쓰겠지. 그래, 모르는 건 모르겠다. 대통령 의중파악놀이도 의미 없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자. 검찰개혁의 가장 적극적인 정청래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 아사리판을 정리할 유일한 해결책은 알았다, 정청래 찍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안으로는 사통통합,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통합, 밖으로는 범민주진보 통합과 연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민주당이 가야 할 길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리틀 추미애 박은정 의원이 나섰지요. 검찰개혁 추진단 자료일체를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에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어 검찰개혁 법안을 주도하겠다고 하여 국회는 지금까지 정부 입법안을 기다려왔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안을 마련하고 개혁법안 실무를 준비하기 위해 설치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작년 10월 1일 출범했고 혈세 17억 3,2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25일 검찰개혁 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다리는 국회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지난 8개월간 17억 3,200만 원을 써가며 끝내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은 지난 8개월 동안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어떤 제도적 설계와 논의를 해왔는지요? 국무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논의한 회의자료, 연구 용역자료, 논문자료, 여론조사 자료, 통계자료, 인터뷰 자료 및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수개 버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일체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울러 예산 사용처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미 파토났던 검찰개혁 추진단이 아닙니까?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 추진단에 들어와 앉아 있으니 이 추진단은 제대로 파볼 이유가 있지요.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인 박은정 의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재는 없을 것입니다. 왜 검찰개혁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최백은 교수의 사자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정권의 시대적인 소명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살기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은 광화문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했던 게 뭡니까요? 국민주권 정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국민주권의 제도화입니다. 국민주권의 제도화예요. 네? 제도화입니다. 자, 우리가 국민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헌법에는 국민이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종이 조각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요. 네? 자, 국민주권의 장애물이 뭐예요? 특권층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특권층, 특권의 혁파, 특권층의 상징이 뭡니까? 네? 검찰 권력 아니었었어요? 그 특권 혁파의 상징이 검찰개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주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그러니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주인이 되려면요, 국민이 그러니까는 경제력을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국민의 경제력은 누구냐면요, 결국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일반 서민들의 그러니까 경제력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이 민주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민생개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검찰개혁과 민생혁신, 민생개혁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같은 얘기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국민주권의 문제거든요. 국민주권에. 이걸 제도화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제도화해야 되고, 민생혁신을 제도화해야 되죠. 민생혁신을 제도화한다는 건 뭐예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강화시켜주는 걸 제도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찔끔찔끔 그러니까 일회성 그러니까는 소비 쿠폰 주는 거는 제도화가 아니죠. 제도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과거 보수 정권도 항상 해왔던 거예요. 네? 바로 그 서민의 경제력 강화가 바로 뭐예요? 양극화의 제도적 해소잖아요. 네? 검찰개혁과 양극화의 제도적 해소가 바로 뭐냐면 국민주권 시대를 제도화하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정권의 시대적 소명이에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